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제6, 7, 8단계입니다. 6단계, 7단계, 8단계 차례로 알아볼 것입니다. 제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18, 9에서 24, 5즈음까지 땡땡씨는 말이지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금방 친해져. 사교성이 매우 좋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6단계에서 말하는 친밀감 또는 친밀성은 이런 외면적, 피상적 관계에서 말하는 친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제6단계에서의 친밀감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에릭슨에 따르면 친밀감은 상당한 희생과 포기가 따를지라도 귀속과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러한 관계를 지탱하는 윤리적 힘을 발달시키기 위해 개인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친밀감은 인간관계의 질을 뜻하는 것이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가졌던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왜 지금 나는 없이 저 사람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느낌으로 두렵고 괴로웠던 적은 없나요? 나는 없이 상대방에게 흡수된다는 느낌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를 멀리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친밀감이 없는. 그것이 고립입니다. 제6단계의 위험성은 고립, 즉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접촉을 회피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나의 선택으로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이전 단계인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정체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6단계 정리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는 일을 하게 되는 이 시기에 인간은 종전과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를 하게 된다. 발달과업,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친구, 배우자, 동료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이 단계에서 친밀감을 형성시키지 못하면 소외감과 고립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미 나왔지만 친밀감 형성은 후에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데도 필요합니다. 넓게는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의 질, 중요하죠. 제7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 20대 중반에서 50대. 이 단계는 연령대가 특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50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60대 전반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기간이 길어요. 포함하는 기간이 기니까요. 20대 중반과 50대 말, 60대 전반 모습이 다르지만 대체로 얘기하자면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 30대 중반,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은 앞의 단계들에서 과업들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면서 7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비교적 좁은 범주의 사람들의 삶에 신경을 쓰고 살아왔죠. 중년이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에릭슨의 표현으로는 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안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이타적 관심입니다. 제너러티비티, 생산성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제너러티비티는 1차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뜻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설명이에요. 생산성에 대한 욕구는 말이죠. 자녀 양육, 부하 직원에 대한 멘토 역할,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 등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타적 관심 맞죠? 생산성을 획득한 사람은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침체되어서 단조로운 생활에 매인 듯한 느낌으로 지내게 됩니다. 활기 있게 사느냐, 따분하고 활기 없게 사느냐. 제7단계 정리, 중년기에 해당된다. 발달 과업, 생의 역할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일이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직업적 성취나 학문적, 예술적 업적에서도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생산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침체되었음을 느끼고 불만에 빠지기 쉽다. 제8단계 자아 통합대 절망, 성인 후기, 노년기. 에고 인테그리티를 자아 통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아 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이 영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었네, 저렇게 번역되었네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모를까 봐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저자인 에릭슨이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나서는 왜 자신이 그 용어를 선택했는지, 그 의미와 의도가 뭔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8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봐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활동으로 예술적,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나름대로 삶의 과정에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살아와서 이제 노년기를 맞았습니다. 노쇠함도 느끼고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저 세상으로 가고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다 이런 말 하죠. 내 삶은 어땠나? 잘 산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 각자 삶에 부여하는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니까. 내 삶에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떤 이유로든 못 이룬 것도 꽤 많이 있어. 그래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 떠밀려 살기보다는 그런대로 내가 선택한 삶에 관여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자아 통합을 이룬 것입니다. 자아 통합을 형성하는 또는 이룬 사람은 모든 물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서 자기 자신만의 삶이 지닌 존엄성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다. 에릭슨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원만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고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 그렇지는 못하죠.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삶을 시작하고 완성으로 가는 다른 길을 시도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이제 절망으로 표출된다. 과거에 내 발목을 붙잡았던 사람들, 사정들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형 때문에 돈 벌지 않고 공부를 더 했더라면 그때 니네 아버지가 그때 니네 할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누군가의 탓, 어떤 사건의 탓을 하는 것은 자아 통합에 이르지 못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상실감과 절망으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에릭 에릭슨하고 부인 조앤 에릭슨은 후에 The Life Cycle Completed라는 책에서 8단계의 노년기 중에서도 80세 즈음 그 이후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9단계라는 명칭도 썼고요. 인생의 9단계라고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8단계 정리 뒤에요. 뭐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8단계 통합성 대 좌절감. 대체로 65세 이후의 시기이다. 노년기. 신체적인 노쇠, 직업에서의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통합성을 이룬다.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느끼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 의미가 뭔지 머리 아프지만 중요하죠. 신체적, 사회적 퇴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며 통합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발달 과업이다. 이때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며 지내게 된다. 이 끝내기 전에 소개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요.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고 각 단계의 덕목입니다. 여기 중요 관계의 범위가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기본적 덕목이 각 단계의 덕목이에요. 이 강의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각 단계마다 이 둘을 집어넣었었는데요. 만들고 보니까 복잡하고 산만해서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중요 관계의 범위, 기본적 덕목, 차례대로 한 번씩 읽고 끝내겠습니다. 1단계,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모성인물, 기본적 덕목 희망.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부성인물들, 의지.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핵가족, 목적의식.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이웃과 학교, 역량. 5단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또래 집단과 외집단, 리더십의 모델들. 기본적 덕목은 충실성. 6단계, 친밀 대 고립, 우정, 성, 경쟁, 협력의 동반자들. 기본적 덕목 사랑. 7단계, 생산력 대 친밀, 노동 계급과 대가족, 배려. 8단계, 자아 통합 대 절망, 인류, 동료 집단, 지혜입니다. 참고한 문헌은 에릭 에릭슨 유년기와 사회, 에릭 에릭슨 정체성, 청소년과 위기, 에릭 에릭슨, 조엔 에릭슨 인생의 9단계,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박아청, 에릭슨 아이덴티티론, 현송영 외 현대심리학 이해, 아니타 울포크 교육심리학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